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병원 획득 폐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IDSA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의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1. 멀티드럭 레지스턴트 하스피탈 어카이드 뉴모니아의 위험 요인을 단순화했습니다. 한계를 제시했고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을 강조했습니다. 항생제 치료 기간으로는 7일을 권고했습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10일이나 14일 이상 치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환자가 임상적인 호전을 보인다면 항생제 치료 기간으로 7일을 권고했습니다.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권고했습니다. sepsis 환자에서 안티슈도모널 베타락탐을 익스텐디드 인퓨전하면 쇼텀 인퓨전할 때보다 사망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는 타조신, 세페핌, 세프타지딤, 카버페넴이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인퓨전의 신뢰를 보면 타조신의 경우 IV 볼루스 로딩을 한번 한 다음 하루 4번 투여할 때 또는 하루 6번 투여할 때 한 번 투여할 때마다 4시간 이상 서서히 투여함에 따라서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게 되는 근거로는 베타락탐은 MIC, 미니멀 이니비터리 컨센츄레이션 이상 혈청 레벨을 유지함으로써 박테리오시달 액티비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익스텐디드 인퓨전을 하게 되면 MIC 이상 안정적으로 혈청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 치료를 위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에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요인은 사망 고위험군인지입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지, septic 샥이 있는지를 보고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사망 고위험군으로 보게 됩니다. MRSA 감염 고위험군인지를 평가할 때는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지 또는 배양검사에서 자란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균주 중 MRSA 비율이 20%가 넘는 치료실의 환경인지를 따지게 되고 이 중에 하나 이상일 때 MRSA 감염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초기 경험적 항생제 사용할 때 사망 고위험군인지 MRSA 감염 고위험군인지를 따지고 이에 따라서 엠페리간테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 고위험군이 아니고 MRSA 감염 고위험군도 아닌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단독 약제로 치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조신, 4세대 세파인, 세페핌, 레스피라트리 플로로퀴놀로린, 레보플록사신, 카버페네민, 이미페넴이나 메로페넴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고위험군은 아니지만은 MRSA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독 항생제에다가 추가로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병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타조신이나 세페핌, 세프타지딤, 레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이비페넴, 메로페넴, 아즈트레남 같은 이 항생제에다가 MRSA 커버리지를 위해서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를 병합 치료하게 됩니다. 사망 고위험군이거나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두 가지에다가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를 병합해서 3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포함되는 것은 타조신, 세페핌, 세프타지딤, 레스피라토리 플로로퀴놀로린, 레보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카버페네민, 니미페넴, 메로페넴,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인,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토브라마이신, 그리고 아즈트레남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들은 다 안티슈도모널 액티비티가 있는 것인데요. 사망 고위험군이거나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는 경우는 슈도모나스 감염을 의심해야 되겠고 슈도모나스의 더블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다음 중 두 가지 안티를 선택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거기에다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이 있으니까 MRSA 위험도 고려해서 방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를 병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3제 병합 치료가 되게 됩니다.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의 항생제 치료 기간은 7일을 권고하고 임상적 변화, 방사선학적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초기 72시간 내에 임상적 호전과 스테빌리티가 달성이 되면 7일 치료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폐렴 입원 환자에서 진료 지침 권장 최단 기간을 넘어서는 항생제 치료는 예후 호전과 무관하면서 퇴원 후 환자가 보고한 항생제 관련 부작용인 다이어리아, GI 트러블, 뮤코잘 칸디디아시드 등 같은 부작용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료 지침 권장 최단 항생제 치료 기간으로 최근 공고되는 것은 커뮤니티 어콰이드 뉴모니아는 5일,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나 하스피털 어콰이드는 7일, 그리고 뉴모니아 듀투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 또는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는 7일을 권장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가 권장 최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상적 안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긴 치료가 필요합니다. 2017년 유럽 호흡기 학계 병원 획득 폐렴 진료 지침을 보겠습니다.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나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일 경우에는 멀티드럭 레지던트 폐소젠의 위험 요인과 모탈리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DR 폐소젠의 위험 요인이 낮고 로우 모탈리티 리스크인 경우에는 단일 항생제 치료가 되고 얼타페넴, 세포트리악손, 세포탁신, 목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단일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티드럭 레지던트 폐소젠의 위험도가 높고 또는 모탈리티 리스크가 15% 이상 예상되는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는 septic샥이 없는 경우에는 싱글 그람 네거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MRSA 테라피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데요. septic샥이 있는 경우에는 듀얼 안티슈도모날 커버리지를 하면서 MRSA 커버리지 테라피를 하는 3제 치료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개는 IDSA 진료 지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스피탈 어콰이드 뉴모니아 그리고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의 하이리스크 그룹은 이전과 비슷하게 septic 샥이 있는가 그리고 하이 MDR 폐소젠 리스크가 있는가를 고려하게 되는데 멀티드럭 레지던트 폐소젠의 리스크가 높은 경우는 90일 내에 항생제 주사 사용력, 배양 검사에서 자란 균주 중 다약제 내성균의 비율이 25%가 넘는 병원 환경, 최근 5일 이상의 입원력, 이전에 다제 내성균이 자랐던 환자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IDSA 진료 지침에서 90일 이내의 항생제 주사 사용력 하나만을 고려하던 것에 비하면 다른 요일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1리트를 볼 때 15% 이상 모탈리티 리스크가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됐는데요. 진료 지침에서는 이 모탈리티 리스크를 프리딕션하는 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파치 2 스코어나 커브 65 스코어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예후를 예측하는 툴들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리스크 HAP, VAP 이면서 septic샥 동반된 경우에는 즉 멀티드럭 레지던트 폐소젠 리스크가 높거나 모탈리티 리스크가 15%를 넘으면서 septic샥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티슈도모날 안티를 두 개를 커버리지 하면서 MRSA 커버리지를 하는 3제 치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니셜 엠페릭 컨비네이션 테라피 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공고했습니다. 이니셜 엠페릭 듀얼 안티슈도모날 레지먼으로는 슈도모나스가 의심이 되면 슈도모나스를 잡을 수 있는 카바페넴, 그리고 4세대 세파인 세페핌, 타조신, 그리고 3세대 세파인 세프타지딤을 쓰고 거기에다 안티슈도모날 액티비티가 있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또는 안티슈도모날 퀴놀로닌, C4나 레보플록사신을 같이 쓰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시네토박터가 의심될 경우에는 안티슈도모날 베타락타민, 카바페넴 또는 이미페넴, 메로페넴, 그리고 세페핌, 타조신, 세프타지딤 등에다가 홀리스틴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메이즈 프로듀싱 오가니즘이 의심될 때는 우선적으로 카바페넴을 먼저 사용하도록 공고하였고 거기에다 아미노글라코사이드를 추가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MRSA가 의심되는 경우, 즉 3개월 내에 항생제 치료력이 있거나 병실에서 자라는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중 25% 이상의 MRSA인 경우에는 이니셜로
엠피릭 듀얼 안티슈도모랄 에이전트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방코나 니데졸리드를 추가해서 3제를 사용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 MDR 패소젠 리스크이거나 모탈리티 리스크가 15%를 넘지만 septic 샥이 아닌 경우는 이니셜 엠페릭 모노테라피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엠페릭 모노테라피로서는 카바페님 또는 세페핀, 타조신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MDR 패소젠 리스크가 낮으면서 그리고 모탈리티 리스크도 낮은 경우에는 이니셜 엠피릭 모노테라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세포트리악손이나 세포탁심 같은 3세대 세파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3세대 세파제 사용 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 같은 MDR 스프레드, 다제 내성균의 전파를 조심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엠피릭 안티를 쓴 다음 컬처 결과에 따라서 항생제 변용 치료의 단계적 축소, 디에스컬레이션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 항생제 병용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extensively drug resistant한 균주일 때 또는 펜드럭 레지던트한 균주일 때 그리고 CRE처럼 카모페닌 레지던트 엔테로박터 균이 검출이 됐을 때 이럴 때는 디에스컬레이션 하지 말고 엠피릭 안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배양 검사에서 감수성이 있는 단일 항생제 치료로 축소,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치료 기간은 7일 또는 8일을 공고했는데요.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에서 임상적 호전을 보이는 VAP면 감염 건주가 MRSA나 아시네토박터 등이라 할지라도 이뮨 디피션시나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엠파이에마, 렁 앱세스 등의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지 않는 한 7일이나 8일 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에서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니셜 엠페릭 안티가 컬처 결과 맞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임상적 반응과 균주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치료를 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소코미알 뉴모니아, 하스피탈 어커드 뉴모니아에서 7일 또는 8일 이상의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는 이니셜 엠피릭 안티가 컬처에서 자란 균을 커버리지 하지 못하는 경우, 이뮨 컴프로마이즈드 페이션트인 경우, 하일리 안티바이오틱 레지던트 패소젠인 경우, 즉 슈도모나스나 카바페닌 레지던트 아시네토박터나 카바페닌 레지던트 엔테로박터 등의 균일 경우 그리고 세컨드 라인 안티바이오틱 테라피 즉 콜리스틴이나 티게사이클린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획득 폐렴의 항생제 치료는 대부분 카바페넴이나 타조신 등의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요. 다만 병원 획득 폐렴이라 하더라도 세프트리악손 같은 3세대 세파가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유럽 어기학계 병원 획득 폐렴 지침을 보면 로 MDR 패소젠의 리스크인 경우에는 세프트리악손을 사용 가능하도록 공고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90일 내에 항생제 사용력이 없고 배양 검사에서 자란 균주 중 다약제 내성균 비율이 25%가 넘는 상황이 아니고 최근 5일 이상의 입원력이 없고 이전에 다약제 내성균이 자라지 않았던 사람이면은 병원 획득 폐렴이라 할지라도 3세대 세파인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자라는 스타필로코쿠스 오리오스 중 25% 미만이 MRSA인 경우에도 세프트리악손으로 치료를 엠피릭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 모탈리티 리스크인 경우, 즉 septic 샥도 아니고 벤틸레이터 케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3세대 세파인 세프트리악손으로 하스피탈 어카이드 뉴모니아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3세대 세파제 사용 시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과 다약제 내성균의 발생과 스프레드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메이즈 프로두신 엔테로박터의 블러드스트림 인펙션 치료로는 카바페넴을 사용해야 됩니다.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메이즈 그람 네거티브 로드들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
ESBL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로드가 자란다 하더라도 환자가 septic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바페넴이 아니다 하더라도 컬처 결과 센시티비티가 있다면 타조신 같은 항생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가 블러드스트림 인펙션 치료, 즉 sepsis인 경우에는 설령 컬처 결과 타조신의 센시티브하다고 하더라도 카바페넴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RCT에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메리노 트라이얼입니다. 메리노 트라이얼은 ESBL 포지티브 블러드 컬처 환자에서 타조신과 메로페넴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성인이면서 입원해 있고 그리고 익스텐드 스펙트럼 베타락타메이즈 균이 블러드 컬처에서 자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쪽 군은 메로페넴을 사용했고 한쪽 군은 타조신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컴패리션을 했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올코즈 모탈리티 30일째의 올코즈 모탈리티는 타조신의 경우에는 12.3% 모탈리티가 있었고 메로페넴의 경우에는 3.7% 모탈리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ESBL 포지티브 그람 네거티브 로드 감염이 있으면서 그것이 sepsis를 동반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카바페넴, 즉 메로페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엠피릭 안티로 반코마이신을 꼭 써야 될까요? 기존 진료 지침을 보면 3개월 내에 IV 안티를 쓴 경우 또는 과거 MRSA가 자랐던 경우 등에서 반코마이신이나 리노졸리드 같은 안티 MRSA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미국의 베테랑스 하스피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의료 시스템의 지역사회 발병 폐렴에 대해 항 MRSA 치료 또는 표준요법을 받은 모든 입원 환자를 비교한 후양적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30일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을 봤을 때 경험적 항 MRSA 약제로 치료한 환자가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표준 약제인 플로로케놀론이나 베타락탄 플러스 마크로라이드로 치료한 환자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기억할 만한 점은 MRSA 컬처 양성인 하위 집단에서도 엠페릭 안티로 반코마이신 같은 안티 MRSA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급성 신장 손상이나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감염, 병호 획득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그의 VRE 감염이 더 증가하고 그람성 균열증 또는 세균염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상과는 달리 안티 MRSA 치료, 즉 반코마이신 등을 엠피릭 안티로 사용한 경우가 사망 같은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고 도리어 부작용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분석한 에디토리얼 전문가 의견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렴은 흔히 과잉 진단되고 MRSA 및 슈도모나스는 지역사회 발병 폐렴에서 매우 드물며 광범위한 약제에 대한 경험적 사용은 더 높은 사망률과 관련될 수 있으며 미생물학 검사로 진단될 것까지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의 항생제 치료를 연기하는 것은 종종 해가 없다. 광범위 항생제에 대한 경험적 사용은 폐렴으로 치료받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지 않으며 폐렴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환자가 임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한 치료하기 전에 더 많은 진단적 검사, 명확한 뉴모니아나 컬처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지켜보는 것이 도리어 해가 없고 약간의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에디토리얼에 적었습니다. 네, 이것은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보면서도 저도 종종 느꼈던 것입니다. 폐렴이 흔히 과잉 진단된다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에 좀 스테이블한 환자분이신데 사례가 걸리고 기침을 하시다가 환자 열이 나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의료진이 빨리 발견해서 석션을 빨리 해내서 흡입한 이물과 가래들을 석션을 잘 해냈습니다. 환자가 열이 나긴 했지만은 다른 바이탈은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병의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 단계로 진단되기 전에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 정도에서 더 진행이 안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와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의 간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는 위산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폐에 들어가서 폐에 인터스티션 같은데 염증을 일으키고 그거로 인해서 열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박테리알 패소진이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물질을 최대한 빨리 석션해내고 플루이드 같은 서포티브 케어를 잘 준다면 환자가 일시적으로 열이 났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패소젠이 이날레이션이 되고 폐에 정착해서 폐포 안에서 증식을 하고 박테리얼 버든이 증가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티를 조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를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이 그냥 단지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인지 아니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인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겪었기 때문에 환자가 스테이블하고 석션 후에 렁 사운드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전반적인 그 언더라인 디지즈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루이드만 좀 주고 서포티브 케어만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열이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상태가 좋아지는 환자들을 종종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폐렴이 아니었던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환자들을 처음에 열이 난다고 해서 뉴모니아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의 과사용, 오남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리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더 늘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폐렴은 과잉 진단될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MRSA나 슈도모나스 같은 이런 다약제 내성균이 지역사회에서는 생각으로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약제를 엠피릭 안티로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모탈리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은 이 MRSA 안티를 엠피릭 안티로 쓴 경우처럼 광범위 항생제를 엠피릭 안티로 처음 사용해서 잘 치료한다고 해서 다 환자의 예후가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컬처 결과 그람 네가티브 로드가 자란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기 엠페릭 안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엠페릭 안티로 사용하는 것은 그람 네가티브 로드들을 커버리지 않은 안티를 엠페릭 안티로 주요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의외로 MRS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코마이신 같은 안티를 엠피릭 안티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가 나중에 컬처 결과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가 자랍니다. 또는 MRSA균이 자랍니다라는 레포트가 확인된 뒤에 가능한 빨리 방코마이신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 모탈리티에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엠피릭 안티를 쓸 때는 나중에 엠피릭 안티 초이스 결과에 따라서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람 네가티브 로드는 가능한 빨리 잡고 커버리지를 잘 해야 되지만은 MRSA 같은 경우에는 컬처 결과에서 그람 파지티브 콕사이나 MRSA가 자란다는 결과가 있을 때부터 방코마이신을 써도 예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생물학 검사로 진단될 때까지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의 치료를 연기하는 것은 종종 해가 없습니다. 다만 그람 네가티브 로드에 대한 엠피릭 안티를 잘 커버리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을 잘 숙지하시고 폐렴 환자를 조기에 잘 진단해서 적절한 엠피릭 안티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